우리가 차별화란 뭐고 또 컨셉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그 사업계획서를 진짜 쓰는 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의 우리가 구성 요소를 결정할 만한 여러 가지들을 좀 알아야 재미있는 사업계획서, 차별화된 사업계획서를 쓸 수가 있어요. 사업계획서 쓰는 것 자체는 정말 쉬워요. 뭐라고 할까? 그냥 공식만 알면 돼요. 공식만 알면 되고, 말의 공식, 그 다음에 워드의 공식만 알면 돼요. 문제는 얼마만큼 재밌고 강력한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느냐지, 정보조사하는 법, 예전처럼 남들 하는 것처럼 인터넷 이렇게 봐가지고 남이 뭐 했던 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그저 그런 사업이 나오고, 사업 아이템이 정말 좋아도 그런저런하게 표현하면 그런저런하게 또 보여요. 이만한 사업 아이템도 이만하게 보여야 사업을 투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제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클라이언트한테 사업 제안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잘 나가는 회사, 잘 되는 아이템이랑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 그냥 정 때문에 뭐 때문에 하고 싶지는 않겠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뭐에 대해서 배웠죠? 뭐에 대해서 배웠나? 미치겠네. 트렌드. 네, 트렌드에서 배웠죠. 자, 트렌드에서 배울 때 저희가 그 앞에서 한 로직 트리를 잘 모르고 있으면 아마 트렌드가 왜 이렇게 묶여서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를 거예요. 자,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 또 두 번째, 경쟁자를 분석하는 방법을 좀 봤죠. 네, 어떤 식으로 경쟁자를 잡을 수 있는지, 왜 우리는 경쟁자를 봐야 되는지, 우리가 경쟁자를 여러분 경쟁자 분석 컨설팅이라고 서비스가 있어요. 네, 경쟁자들을 모니터링 해줘가지고요, 걔네들을 뭐 하는지 이렇게 리포팅 해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네, 그런 프로그램도 팔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거랑은 그 프로그램을 난 왜 사는지 아무리 봐도 그게 결국 카인즈예요. 네, 그냥 갖고 와서 뉴스 클리핑이죠. 뉴스 클리핑을 약간 좀 디벨롭 시킨 걸로 해서 누가 팔던데, 여러분은 그런 거 전혀 필요가 없죠. 네, 여러분은 대표님들이 많으시니까 시키세요. 네, 한 사람, 야, 너 이거 매일 해라 하면은 매일매일, 그리고 나서 한 1년 후에 딱 보시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고, 나중에 돈이 궁하시면 그걸 파세요. 경쟁업체한테. 그것도 다시 돈이 내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컨셉과 디퍼런시에이션. 사업의 컨셉이 정확하면 사업이 잘 되겠죠. 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혜정 씨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컨셉이 정확한 사람은 컨셉 중심적 사고를 해요. 컨셉 중심적 사고가 뭘까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컨셉 중심점이에요. 컨셉이 없는 사업은 뭘까요? 누가 돈 벌었다면 그냥 따라가는 거 있죠. 나도 해볼까? 이게 바로 컨셉이 없는 사람의 사고고, 컨셉이 없는 사업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사장님이 컨셉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컨셉이 없는 사람들만 오는 거죠. 컨셉이 강한 회사는요, 회사의 필라소피가 강해요. 회사의 비전이 강하고요, 회사의 미션이 강해요. 네. 자, 회사의 중심축이 사장이라면 사장님 중심축은 또 컨셉이에요. 삼성 하면은 뭔 컨셉? 사업 영역도 컨셉이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컨셉에 대해서 뭐고, 이 컨셉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진이 보면 괜히 저희 스텝이 이 사진을 쓴 게 아니에요. 컨셉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컨셉이 제일 중요해요. 트렌드 파악을 해서 뭔가를 해서, 여러분, 아이템이 뭐예요? 컨셉이에요. 내 사업의 컨셉이에요. 사업의 경영의 컨셉이 뭐예요? 내가 인재 중심 경영을 하겠다. 시장주의의 경영을 하겠다. 그것도 컨셉이죠. 국가의 컨셉은 뭐고? 뭐든지 컨셉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의 목표는 컨셉에 대해서 정확히 알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컨셉을 알면 차별화를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자신의 사업 계획에 대한 컨셉과 차별화를 한번 수립해 보자는 거예요. 자, what is concept? 여러분의 컨셉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죠.
승현 씨의 컨셉은 뭐예요? 살아가는 컨셉이죠. 살아가는 컨셉이에요. 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자. 나랑 비슷하네? 그거 하지 마. 결국 해봐. 나처럼 되고 저는 후회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나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그게 전다른 이유 아니겠어요? 그죠? 문철희 대표님은 어떠세요? 사업의 컨셉이나 아니면 내 살아가는 여러분, CEO의 컨셉이 그 사업의 컨셉이랑 되게 맞아요. 기업 문화라고 하죠. 정주영 씨는 워낙 그런 문화가 사람 성격이 막 쌀까막 들어 올리고 막 이러니까 현대가 약간 불도저식을 많이 하고 이건희 씨는 그렇게 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식의 하는 거고 이게 살아가다 보면 자기 얼굴을 만든다라는 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험하게 살아가지고 예, 말씀하세요. 예. 네, 얘기를 했네.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다. 네, 그래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건 이제 교통 분야잖아요. 예. 교통 분야에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도로 쪽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 여행 관련된 이런 쪽 오케이. 움직이는 걸 움직이는 회사에 관련된. 왜 그 컨셉을 잡으셨어요? 그냥 좋아하니까. 오케이.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컨셉 잡을 때 단순히 좋아해서 컨셉을 잡으면 그게 컨셉일까? 어떠세요? 한상윤 대표님은? 저는 스톤 인맥을 만들어가는. 인맥. 네. 제가 지금까지도 비즈니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좋은 어떤 유대관계에서 신뢰가 쌓고 그 가운데서 비즈니스가 창출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항상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인맥을 만드는 것도 몇 가지가 있죠. 풀 앤 푸시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서 인맥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오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대부분 왔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의도성도 요즘 좀 있고. 네.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고. 있고요. 근데 오게끔 하는 게 훨씬 더 고차원이겠죠. 네? 내가 홍보에서 풀앤푸시라고 그래요. 밀어붙이는 거 아니면 이렇게 땡겨버리는 거. 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그 대표님은? 그 디자인 회사는 특히나 컨셉이 중요해요. 진짜. 디자인 회사는 회사에 대한 컨셉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컨셉이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대전 컨셉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강력하게 뭔가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인하고 정말 다른 새로운 행동, 새로운 사고, 차별화돼야 된다는 거, 달라야 된다는 게 아마 대학 3학년 때부터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왜요? 근데 그게 디자인 쪽의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학과라면은 일반적이어야 된다는 게 맞는데 디자인 쪽이다 보니까 좀 더 뭔가 색달아야 된다는 게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대학교 3학년 때도 막 코스랑 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많이 차별화되어 있어요. 지금은 되게 높아졌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서태지 패션 좋으셔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 개인들의 사고방식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캐릭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학생들 자체. 일본 학생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만의 외적이든 성격적이든 내면적인 어떤 캐릭터를 상당히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게 되게 부럽게 느껴졌었거든요. 그게 지금 디자인 T에도 이렇게 많이 응용이 되고 계세요? 그거는 우리만의 칼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디자인 T는 반바지 구가도 뭐라고 안 하겠네요? 그렇죠. 단지 저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정장을 안 입고 큰 메이저급 미팅이 있어도 그냥 진 바지에 위에 와이셔츠나 넥타이 하는 정도. 그냥 정장은 이상하게 안 어울리겠어요. 알겠습니다. 황희정 씨의 컨셉은 뭐예요? 저는 3년 동안의 컨셉인데요. IR로 성공을 하는데. 그건 비전이고. 그것도 컨셉이에요. 그래요? 목표와 컨셉이
컨셉과 비전이 일치하면 좋은 거죠. 조계수 원장님은 어떠세요? 한계를 두지 않는다. 아디다스네? 아디다스의 컨셉이 무한이잖아요. 예? 여러분, 두 회사를 잘 봐도 잠깐만 제가 쉽게 얘기해드리면, 나이키의 컨셉은요, 경쟁에서 이기자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당신은 은메달을 딴 게 아닙니다. 당신은 금메달을 놓친 겁니다. 이게 나이키 정신이에요. 그 다음, 아디다스는 뭐예요? 진정한 적은 내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아디다스가 잘 나갔다가 나이키가 뒤통수를 잡아버렸죠. 아디다스는 차별화를 어떻게 했어요? 컨셉을. 나이키를 바라보고 얘는 외적인 경쟁을 잡지만 나는 내적인 경쟁을 잡아서 자꾸 그러니까 광고도 바뀌죠. 나이키는 막 그냥 막 이겨가지고 막 하는 거고 원래 아디다스는 약간 내면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들어보죠? 아디다스 컨셉적인 거. 네. 왜 내면으로 잡으셨어요? 성향이 그런 거. 아, 성향이. 항상 뭔가 정말 처음 스킨은 정말 다른 거를 항상 해왔거든요. 항상 매한 제가 이렇게 살아온 걸 뒤로 보면 한 2년씩 항상 항상 완전히 다른 거를 해왔어요. 그래요? 그게 근데 컨셉인 것 같아요? 성향이 제가 앞으로 또 살아가야 오케이. 과장님은 어떠세요? 끈기 날 컨셉이다. 그 똥개 정신이라고 하는데 한 번 물면 안 놓는 거. 제가 아는 분이 뭐 똥개처럼 살아라는 거 뭔가 했었는데 나는 왜 똥개가 그렇게 위대한 건지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네. 네. 왜 끈기? 특히 제가 처음부터 일을 했던 잡이 그런 생각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혼자 뭔가 만들고 그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예전에도 좀 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과도 전자공학과를 가게 됐고 또 일도 프로그래머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한 단계까지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90%는 쉬운데 90%에서 100%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게 이제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계속 포기하게 되는 거고 오케이. 결과물이 생기는 거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저요? 저 컨셉이요? 난 컨셉이 없어요. 난 무컨셉이 컨셉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는 승현 씨처럼 그랬어요. 저는 미국에 가서 공부한 이유도 저는 환경의 자극을 많이 받아요. 저는 단순한 일에 괜히 뭔가 승화해가지고 일 벌리고 많이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할까? 저는 컨셉이라고 굳이 말한다고 하면 저는 재밌게 살고 싶어요. 재밌게 살고 싶어 하고, 저는 루틴한 걸 되게 극도로 싫어해요. 저는 매일 도전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깨지고, 혼자 울고, 다시 뭐 해보고 하는 것 자체가 제 컨셉이에요. 왜 이런 컨셉을 갖게 됐냐면, 제가 영어학부잖아요. 어느 날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머리에서 영원히 안 벗어나지는 거. 제 영어 이름이 존이었는데, 에드워드 뭐 이런 거랑은 안 맞잖아 또. 뭐 그렇다고 내 이름은 뭐 짐 마음기엔 좀 저도 캐릭터가 있는데 짐 뭐 이런 거 너무 해갖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네 인생을 영화로 하면 몇 명이나 볼 거 같니? 했더니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는 내 나름대로 재밌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 듣고 제 삶을 영화로 하면 정말 모두 다 지루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회사 다니고 학교도 저는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뭐 재수해 볼 적도 없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무난한 삶을 살았나? 집안이 어려웠던 거 아니고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공부도 웬만큼 하고 다 그런 거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이내믹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어봤고,
근데 지금은 그 돈이 다 어딘지 전 모르겠고. 그리고 아직 젊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 늙으면은 내 삶을 단편영화로 만들면 사람들이 참 재밌겠다라고 하는 게 뭐 제 컨셉. 그래서 아까 나도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많은 분들한테 컨셉을 물어보면, 근데 우리가 지금, 지금도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컨셉. 저요? 지금도 그런데 요새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게, 대표님들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직장 생활 할 때는 많이 그러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밖에 나오면은 별짓 다 하고, 근데 회사의 대표가 되면 일단 먹여 살려야 될 입도 많고, 뭣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제를 많이 하는 편이 있는데, 이제는 그거죠. 내가 하고 뭐랄까. 옛날에는 무책임이 좀 많았어요. 나라는 게 많았어요. 하고 싶으면 한다. 근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환경을 만든다라는 게 좀 더 많다고 봐야 되나? 환경이 있어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당장 돈도 없는데 애들이랑 어디 가서 놀러 갈 수 없는 노릇이요. 놀러 가게끔 하기 위해서, 사업의 컨셉은 그거죠. 재밌게 놀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네, 돈을 벌어서 뭐가 아니라 재밌게 놀라고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쉬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있고. 자, 당신의 컨셉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업을 생각하시고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황희정 씨도 뭔가 뚜렷하게 생각하시니까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직장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컨셉이 뭐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이런 말을 되려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컨셉 좀 갖고 살아라.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컨셉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컨셉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컨셉 없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이러브 스쿨에 가서 만나면요, 네가 누구였더라? 이게 컨셉 없는 친구예요. 저는 아이러브 스쿨 가니까 다 기억해요. 전 대걸레였거든요. 언제나 아시죠? 몸에서 언제나 대걸레 냄새 나는 애. 네, 대걸레 옆에서 언제나 잠을 잤으니까요. 저는 유명했어요. 저는 근데 보충 수업이고 뭐고 다 들었어요. 다 들었다가 이제 다 잔 거죠. 네, 얼굴에 언제나 이렇게 줄판 자국 언제나 달고 다니고요. 네, 그게 제가 그 컨셉이, 그게 내 컨셉이었는지 모르는데 애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컨셉을 갖고 좀 살아라. 이 의미가 뭔지가 컨셉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컨셉, 지금 승현 씨가 저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제 컨셉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 네. 컨셉? 컨셉? 자, 컨셉. 첫째, 컨셉의 개념은 뭐냐? 컨셉은 개념이 뭐냐가 아니라 컨셉이 개념이에요. 예, 국어사전으로 따면 개념. 예, 영어로 보면 a notion, general idea. 그러니까 컨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요새 뭐예요? 어저께 또 VJ 특공대에서 나왔던 거야. 예, 요새 명품을 사면, 비싼 제품을 사면 제품을 사는 게 아니죠. 컨셉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 명품 회사는요, 자기 브랜드를 만들죠. 컨셉을 만드는 거예요. 그 컨셉이 좋아서, 베네똥을 하건, 아니면 루이비통을 하건, 루이비통의 그 컨셉이 좋아서 그걸 사는 거죠. 그러면 나는 루이비통이랑 비슷해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비슷해지는 가격이, 여러분, 코카콜라는요, 컨셉을 빼면은요, 코카콜라는 3분의 1로 줄어요. 여러분이 내는 코카콜라의 3분의 2 값은 코카콜라 값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통 브랜드 값이라고 하죠. 네. 자, 컨셉. 컨셉은요, 우리가 컨셉을 한번 볼 때 이런 계에서 한번 볼 수 있어요. 컨셉은요, 나 혼자만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아까 그랬죠. 저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컨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성향이죠. 네. 저 사람 컨셉 좋아. 이거는 나에서 시작되는 것도 있지만 나에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닭 같은 거예요. 컨셉은요. 왜 닭 같은 걸까요? 정박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비전과 컨셉이 좋으면 좋죠. 비전과 컨셉이 일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자, 왜? 여러분, 컨셉이 좋다. 우리 회사의 컨셉은 옛날에 노키아 회장이 와서 컨셉 정리를 하죠. 네, 이동통신이라는 컨셉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옛날에 노키아는 장화 만들고 군화 만들고 이런 회사였어요. 컨셉에 어긋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키아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컨셉이 없으면 다시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컨셉, 아니야, 닷없는 배는 어떻게 돼요? 그냥 파도에 계속 떠내려가는 거죠. 자기의 의지와 어디에 목적 없이 어디에 전박할 수도 없고 계속 바람 부는 대로, 파도 따르는 대로 어딘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컨셉은요, 개념이라고 사전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컨셉은 다른 말로 하면 특성과 개성이라는 거예요. 특성과 개성. 내 특성이 이렇고 내 개성은 이렇다. 자, 특성과 개성은요, 다른 말로 차별화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차별화. 차별화가 즉 컨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더 많이 살펴볼 게 그럼 차별화는 뭐냐라는 거예요. 또. 자, 뭐가 달라요? 얘가 다르죠? 그죠? 승현 씨 얘가 다르죠? 예. 왜요? 얘가 안 씻었죠? 얘가 씻었죠? 예. 그럼 얘가 다른 거죠. 근데 얘 입장에선 누가 달라요? 나머지 것들이 다른 거예요. 예. 삼자가 봤을 땐 얘가 안 씻은 거지만 얘가 봤을 땐 얘네들이 너무 씻은 거야. 아, 그렇죠? 예. 자, 볼까요? 누가 달라요? 빨간색이 다른 거죠? 왜요? 모자가 색깔이 다르죠? 자, 이런 걸 눈에 보이는 차별화라고 그래요. 참, 차별화가 이렇게 쉽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조금 어려워요. 누가 달라요? 얘가 달라요? 얘가 달라요? 얘가 달라요? 얘가 달라요? 여자요. 왜요? 남자 사이 여자. 오호. 또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가장 쉽게 말하는 이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신문이 아니라 북을 보고 있다. 조금 더 보는 사람은 여자래요. 왜? 성으로 따지면 여자가 다른 거 아니냐. 또요. 다리 꼬고 있는 사람은 얘가 하는 사람밖에 없죠. 차별화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차별화예요. 또 하나 볼까요? 이거하고 이거하고요. 뭐가 달라요? 이게 실무적 차별화예요. 이게 달라요. 요 파트가. 걔가 일로 가자. 근데 일로 가자. 네. 요것도 달라요. M이죠. 이건 W예요. 굽이 달라요. 자, 이거는 여러분 차별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차별화는 첫 번째 쉽게 드러나지 않으면 차별화가 아니에요. 되게 오래 고민하고 내가 차별화를 내가 되게 고민해줘야 돼. 그러면 차별화가 아니겠죠. 자, 차별화에는 두 가지 에센스라는 게 있어요. 차별화를 하게 되려면. 첫째, 뭐냐? 차별적 우위점. 그 다음에 the others. 기타 등등이에요. 자, 여러분이 아까 나의 컨셉은 뭐뭐 얘기했죠. 자, 제가 여기 다들 앉아 계셨죠. 앉아 계시죠. 저 여기 서 있죠. 여러분이랑 저랑 차별화가 돼 있죠. 어떻게 해요? the others. 나머지들 앉아 있고 전 서 있죠. 그죠? 더 차별화를 주려면, 여러분 차별화는요, 차별화가 확실히 더 잘 드러나면 차별화가 더 잘 되는 거겠죠? 제가 그래서 혁대를 불러서 바지를 벗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깊게는 하지 마시고. 벗었어요. 그러면 누구나 저는 다르다라는 걸 알겠죠? 그죠? 네. 그러면 그게 제 차별화인가요? 그게 내 컨셉인가요? 미친 거죠? 미친 거잖아요. 차별화에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여러분들이랑 달라요. 근데 그 다른 점이요, 여러분보다 내가 더 낫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내 컨셉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다고 해서 다 컨셉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컨셉도 될 수도 없고요. 내가 여러분이랑 달라요. 그 다른 개념이 내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쉽게 마케팅에서 말을 이렇게 해드려요. 차별화. 조심해야 될 게 병신 같은 차별화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병신이 되면 차별화 같아요. 그냥 병신이 돼서 좋을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미친 듯이 하고 막 침 흘리면서 막 돌아다녀요. 왜? 집에 갈 때 빨개 벗고 가세요. 그럼 여러분 차별화가 정말 잘 돼요. 누구나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날 뉴스에 미친 사람 홍대 떴다라고 나오겠죠. 그게 나한테 뭐가 득이 되냐라는 거예요. 다른데 그 다른 요소로 인해서 내가 득이 돼요. 반드시. 근데 많은 마케팅에서 그냥 뭐예요? 색깔만 다르면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옷만 다르게 입으면 차별화가 될까? 시다. 여러분 간혹 그런 거 보죠. 어떤 애들 막 있어요. 어떤 애들이 있는데 자기가 힙합주의라고 해서 막 청바지 막 엉덩이 끝에다 걸쳐 있고 막 안 씻고 막 머리 막 이러고 막 자기는 힙합이 아니라 히피가 아니라 옆인가? 히피다. 히피주의라고 해가지고 막 꼬질꼬질하게 자연주의예요 막 이러고 다녀요. 네. 지하철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네. 다르죠. 근데 그게 그 다름으로 해서 걔가 더 좋아 보이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걔 주위에는 사람이 없죠. 냄새나. 근데 만약 하나 정말 유명한 락 가수가 그러고 다녀요. 막 머리 막 사자머리 하고 다니고요. 네, 막 그러고 다녀요. 막 치렁치렁 하고요. 그럼 뭐야? 똑같은 걸 했는데 걔한테 그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락 가수랑 내가 걔를 좋아할 만한 요인이 되겠죠. 걔는 안 씻는 게 좋은 거야. 막 이러고 막 하는 게 난 안 씻고 그게 너무 자연적이고 야성적으로 느껴져.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컨셉이 될 수가 있어요. 컨셉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시작하지만 또 남이 평가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딱 가셔서 제가 뭔 얘기했어요? 강점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죠. 스트렝스가 뭔지. 그냥 내가 잘한다고 강점은 아니라고 했죠. 지속성, 완전성, 여러 가지 요소가 맞춰져야 내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컨셉은요, 여러분이 가서 봐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본질성이에요. 아까 내 성향은 이렇다라고 했죠.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하면 컨셉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명료성이에요. 똑 떨어져야 돼요. 아까처럼 IR 똑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뭘까요? 제일 중요한 우위성이라는 거예요. 명료하고 내 성향 본질적으로 내가 그런데 그게 남보다 낫다. 그러면 나는 그걸 내 컨셉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논리적 사고라는 거는요, 쉽게 이해할수록 만드는 게 논리적 사고예요. 논리를 갖다 댄다는 거. 컨셉적 사고는요, 기존 것보다 뛰어난 차별적이고 독창적인 우위성을 만들어내는 게 컨셉적 사고라는 거예요. 자, 차별적이고 독창적이고 우위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컨셉이란 본질적으로, 본질을 토대로 상대적이랑 다른 거예요. 나는 본질적으로 너랑 달라. 근데 왜? 우위성을 확보하고자 다른 거예요. 자, 컨셉은요, 본질성과 차별성과 우위성과 명료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네. 본질성, 나 자체가 그래야 되는 거고요. 차별성, 달라야 돼요. 그렇죠? 나는 내가 원래 새로운 걸 좋아해요. 근데 남들도 다 새로운 걸 좋아해요. 그러면 그게 차별성이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본질성이 강해도 컨셉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위성, 다른데 뭔가 낫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마케팅적, 사업적인 우위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컨셉을 통해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냐? 명료성,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월맛의 개념은요, 월맛의 개념과 본질은 대형 할인 소매업체예요. 월맛은요. 네. 월맛의 컨셉은 뭘까요? 자, 월맛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회사의 컨셉을 잡겠다. 월맛을 제일 피곤하게 하는 미국 회사 K마트랑 본질적으로 달라요. 근데 그 본질적으로 그 다른 그 요인이 사람들이 K마트보단 월마트를 가게끔 해요. 그게 바로 월맛의 컨셉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황혜정 씨? 싸다? K마트도 싸요.
K마트도 싸고 E마트도 싸요. 싸다라는 건 차별성이 없죠. 할인마트잖아, 다. 배송 K마트도 잘하고 다 잘해. 그건 컨셉이 되죠. 다른데 얘네보다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여러분 그래서 컨셉을 찾아보려면 어떻게 돼요? 회사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이 컨셉을 말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회사의 컨셉은 이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러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허구예요. 우리는 사람을 중시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사람 잘라. 그럼 컨셉이 아니에요. 그 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옆에 있는 회사 우리도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럼 또 그거 컨셉이 아니에요. 내 컨셉은 내가 못해서 하기도 하지만 남이 내 컨셉을 죽여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월마트의 컨셉은 always low price, everyday low price라는 ELEP라는 게 얘네들의 컨셉이에요. 월마트는 그래서 고정 가격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 점수판 표 가격제가 있죠. 이게 띄어내는 거 있죠. 월마트는 매일 가면 갈수록 그날 당일날 제일 싼 값을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이거 보세요. 보면 2달러 24 롤백 계속 떨어져요. 어느 날은 올라가요. 그날 제일 싼 가격이라는 거예요. 월마트 컨셉은 월마트이 K마트보다 강한 이유는 always low price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걸 슬로건으로 써요. always low price, everyday low price.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안에 제도가 있죠. ELEP, LP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 이니셜만 따가지고 얘네들 제도예요. 매일매일 최저 가격을 한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죠. 해가지고 뭐 가격 뭐제 따라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왜 그걸 아직도 컨셉으로 갖고 있느냐? 선도자의 영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선도자. 제일 먼저 하는. 자, TTL. TTL은요, 개념적으로 10대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한 핸드폰이에요. 그렇죠? TTL의 그러면 컨셉은 뭐였을까요? 자,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많은 소비자들이요, 수많은 핸드폰 중에 TTL을 살라고 그래요. 왜? TTL은 뭔가가 다른, 뭐 드라마 뭔가랑은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게 나는 너무 좋아. 그게 그 다른 거를 내가 취함으로써 나는 다른 거랑은 달라 보일 것 같아. 근데 그거는 TTL이라는 본질에 가까운 거예요. 얘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수많은 핸드폰 서비스보단 얘가 압도적으로 우위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분야의 우위권이 있을 이유는 없어요. 얘네들이 정한 그 10대들에 한해서는. 이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능적으로는 그 TTL이 컨셉으로는 똑같아요. 그렇겠죠? 감성? 소식을 배웠어요? 저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그 마케팅 했던, 예를 들어서 온라인 서비스 썼고, 뭐 시내 TTL 같은 이런 오프라인 많이 있었어요. 라이브 사이트 자체를 지원했던. 유사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진행한 기획자의 그 PT를 들었는데, 컨셉은요, 갱이었어요, 갱. 컨셉이 갱이에요. 그냥은 아니에요. 갱이에요, 갱. TTL의 컨셉은 갱이라는 거, 딱, PT에서 우리의 컨셉은 갱입니다. 네, 갱이 뭐야? 그거 왜 했어? 갱. 너는 왜 이걸 좋아? 갱. 10대는 다 갱이래요. 근데 그냥은 아니래요, 그냥은. 이 당시에 그 10대들은 인터넷으로, 야, 뭐해? 안녕, 뭐, 반가. 너 그 사람 좋아? 왜 좋아? 갱. 그 컨셉을 얘네들은 비주얼화 했죠. 네. 얘네들 왜 이렇게 했어? 갱. 네. 이게 얘네 컨셉이에요. TTL을 산 사람들, 아까 감성 얘기했죠. TTL을 산 10대는요, 기능이 아니라 TTL의 그 갱정신에 좋은 거예요. 그 감성적인 거. 자기네들 10대만이 누릴 수 있는 그거를 아주 잘 포지셔닝해서 잘 꼽아줬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쉽게 말하는 여자애를 써가지고 뭘 했어요? 약간 티징 광고를 들어갔죠. 네. 처음에 이거 광고 나왔을 때 이게 핸드폰 광고야?
왜 이렇게 만들었어? 갱이에요. 10대 애들은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해서 이게 않고 10대 애들은 그냥 느낌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코드를 잘 맞춰준 게 TTL의 컨셉이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드라마, 여성을 위한 드라마, 또 남성을 위한 이거보다 본질적으로 TTL은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10대 애들은 이런 느낌이 걔네들보다 훨씬 더 좋았던 거예요. 볼보는 뭘까요? 자, 볼보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볼보가 본질적으로 BMW랑 달라요. 네, 그 다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BMW보다 볼보를 사요. 그렇죠. 볼보의 컨셉은 안전이죠. 볼보의 컨셉은 아니죠, 이제. 네, 볼보는 여기 타이어가 어쩌고 저쩌고 얘네들도 보면은 좋은 엑설런트 카예요. 네, 소양적으로 얘도 좋은 카라는 거예요. 그러나 컨셉이 분명하죠. 컨셉이 분명하면 사람들이 그 컨셉을 사요. 여러분, 솔직히 BMW하고 볼보하고 사고 나면 다 죽어요. 그러나 볼보가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왜? 얘네들은 컨셉을 이거로 정하고 어떻게 해요? 볼보, tough as a rock. 네. 바위처럼 강한 차예요, 볼보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볼보는 가족들이 많이 탔어요. 사부는 뭐라고 했어요? 사부의 컨셉은 항공사였어요. 항공차. 그렇죠? 남이 가질 수 없는 본질적인 걸 갖고 있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남이랑은 다르죠. 자, Volvo owner are more satisfied than the owners of any General Motors, Ford and 여러 가지 차들. 왜? 여기 써 있어요. 안전하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안전을 본질적으로 갖고 왔고 그 부분이 다른 경쟁차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낫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하죠. 딱 가서 부인이랑 딱 가면은 여보 우리 무슨 차 살까? 나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BMW 살게. 우리 애가 하는데 안전한 차가 좋은 거 아니에요? 볼보 사죠. 볼보 사는 거예요. 차를 산 게 아니라 컨셉을 산 거죠. 네. 자, 펩시의 컨셉은 0이에요. 0. 네. 코카콜라보다 훨씬 더 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키 마틴 쓰죠. 네. 왜 리키 마틴 쓰지 않고 누구 있어요? 요새 동성 결혼하는 누구죠? 엘튼 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펩시콜라에 엘튼 존이 나와서 건츄리라 이거 부른다고 생각해봐요. 안 맞잖아요. 네. 요새는 누가 나와요? 그 누구지? 하다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걔 여자 있잖아요. 브리트니가 요새 하고 있죠. 예, 얘네들은 그 젊은 느낌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는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컨셉을 잡을 때는요, 누군가 있어야 돼요. 예? 누군가 있어야만 컨셉을 잡지, 나 혼자, 내가 그런 걸 좋아해서 잡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누군가 있는데, 걔네랑 비교했을 때 본질적으로 그게 강해. 예. 만약 조계수 부원장님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볼 때 본질적으로 내가 그런 거에 내가 더 좋아하고 그런 성향이 강해. 예. 근데 그게 얘랑 나랑을 다르게 하고 사람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나를 더 선호한다. 그러고 하면 그게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컨셉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그게 가시적으로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면은 나만의 컨셉이에요. 알아주지 않는 컨셉은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 컨셉을 만들 때도 여러분이 우리 회사의 컨셉을 만들 때는 일단 뭘 봐야겠어요? 본질을 봐야겠죠. 우리 회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 다음에는요 외적인 요인을 봐야 돼요. 정말 컨셉이 될 수 있을까 이것들이. 그래서 컨셉 옵션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커버되고요. 외적으로는 차별화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명료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컨셉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본질적으로 나만 되게 해요. 나만 되게 그게 강해. 근데 외적인 요소를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거 있죠. 좋은 제품 만들었어도 시장에 어필 안 되는 거 있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더 맛있는 거 만들고 더 많은 데서 시장은 더 안 알아줘요. 네. 여러분 미국에 가면 호깃집 이런 게 있어요. 네.
아주 쉬운 얘기로 서브웨이 얘기를 해보자. 여러분 서브웨이 아시죠? 지하철 말고 호기집. 원래 그거는 원래 햄버거, 동네 햄버거집이었어요. 쭉 하다 보니까 호기, 샌드위치, 그런 호기라고 아세요? 이렇게 햄 넣고 야채만 많이 넣고 이런 게 많이 팔리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맥도날드, 버거킹이랑 어떻게 싸우겠냐라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장인애들이 본질적으로 그 부분을 많이 팔리다 보니까 거기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거를 딱 들어갖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차별화했다고요. 우리는 햄버거 안 판들고 서브웨이 가면 뭐래요? 다이어트 얘기를 해요. 네. 맥도날드 가고 버거킹 가면 살찐다. 네. 우리는 뭐냐? 천연 밀빵에 야채 집어넣고 그런 점을 밀어붙인다고요. 그게 서브웨이 컨셉이에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잘했다라는 것만 나온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내가 독특하게 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낸 거예요. 김한수 대표님도 그랬죠. 다르다. 제가 봤을 땐 브랜드 디자인 회사 다니는데 다 그래요. 다 약간 유니크한 게 되게 강해. 유니크한데 근데 그게 그 회사의 차별화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거기 안에서 뭔가 하나 경제적 우위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회사의 컨셉이 될 수 있고. 자, 그래서 컨셉의 중요성. 자, 컨셉을 잡을 때는 첫째, 선도자를 봐야 돼요. 자, 달을 처음 밟은 사람은 누구죠? 암스트롱이죠. 그럼 달을 두 번째 밟은 사람은 누구예요? 모르죠. 비행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두 번째로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몰라요. 네. 여러분 컨셉을 잡으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제일 먼저 보통 단어를 잡으라고 그러죠. 컨셉을 잡으면 명료하게 그 단어를 잡으라는 거예요. 인체공학 보면 그 말을 잡고 명료하게 밀어붙여버리면 컨셉이 돼요. 그럼 남들이 따라하면요. 남들은 이미 80%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자, 컴퓨터의 컨셉을 강하게 갖고 있는 회사는 어디예요? 컴퓨터 하면 IBM이죠. 복사기 하면 제록스죠. 콜라 하면 코카콜라죠. 그런 거죠. 여러분이 만약 여기서 차별화하고 실패한 애가 누구예요? 누가 나보고 콤비콜라라고 하는데 누가 나보고 콤비콜라라고 하더라고요. 웃는 분들은 왜 웃는지 아실 테고. 자, 옛날 815라고 있었죠. 815는 실패했죠. 왜 실패했어요? 본질적으로 맛도 없었던 것 같아, 나. 본질적으로 맛도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요, 코카콜라랑, 815. 처음에는 그때 한창 공이랑 좀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콜라 브레이크라고 많이 업데이트였다가, 이제 자기네 회사들 판단이 어느 정도 조금의 시장 정리를 했다. 이제 그때 좀 저가격에 하려고. 그래서 코카콜라랑 비슷한 수준으로 걸고 올렸다가 시장에서 열린 거죠. 시장이 뭐야? 열린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건 815가 컨셉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나라 815 우리나라가 콜라 독립 그게 그 컨셉이 먹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왜? 본질적으로 콜라는 일단 맛있어야겠죠. 먹으려면 그래야겠죠. 차별화. 그게 815 그게 차별화는 될 수가 있었을 거야. 네. 왜? 그 당시 분위기로 코카콜라를 먹으면 매국노가 되고 815를 먹으면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본질성에서 떨어지면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펩시는 왜 살아났느냐? 펩시는 맛이 어느 정도 따라가요. 코카콜라는 조지아의 레시피가 있죠. 얘네들이 절대 공개 안 하잖아요. 일단 맛에 왜? 콜라라는 맛 자체를 코카콜라가 만들었죠, 거의. 그게 기준표가 돼버린 거예요. 코카콜라는 뭐냐? 차별화가. 콜라가 걔네 컨셉이에요. 그냥 자체 콜라가 컨셉인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거기에서 우위성이라는 걸 계속 도해놔. 그 우위성을 펩시는 뭘로 잡았느냐? 젊음으로 잡은 거예요. 영 제너레이션은 펩시를 마신다. 그러면 815는 뭘 잡았냐? 우리나라 국가 수호하는 사람들은 815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10대나 이런 사람들, 콜라를 잘 먹는 사람들이 만약 그렇다면 한복 입고 다녀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맞은 거예요. 저는 일단 맛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만약 잘 잡게 된다면 처음이라는 거. 사람은 처음 것만 기획하고 쉽게 바꾸려들지 않아요. 쉽게 바꾸려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컨셉이 만약 황희정 씨라면
내가 만약 황희정 씨라면 IR 중에서도 무슨 IR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야지 컨셉이 살아나요. 그냥 제너럴하게 콜라 시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냐라는 거예요. 자, 제록스는 그냥 복사기 회사였어요. 그런데 복사기가 점점 미니까 어떻게 돼요? 디지털 복사기예요, 이제. 디지털, 이제 복사기도 아니에요. 디지털 다큐먼트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처음이라는 걸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가질 수 있는 거. F킬러. 유명하죠? 여러분, 약국 가셔서 살충제 주세요라고 안 해요. 여러분, F킬러 넘어갔죠? 어떤 회사인가로 넘어갔어요. F킬러 값이 300원이었으면요. 예. 이 F킬러가 사람들이 F킬러 주세요, F킬러 이게 700원이었대요. 훨씬 더 큰 가격이. 그게 바로 이제 브랜드 파워라는 거죠. 왜? F킬러는 거의 모기 살충제에 거의 효시라는 거거든요. 스카치 테이프. 예. 이게 스카치 테이프의 정식 명칭이 뭔지 알아요? 투명 비닐 테이프예요. 예. 이게 산업명이라고 투명 비닐 테이프 주세요라고 하지만 누구나 스카치 테이프 달라고 하죠. 예. 데일밴드. 예. 원래 밴드 달라고 해야죠. 밴드. 예. 근데 여러분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나는 맨날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약국 가면 바카스 주세요 하면 알프스 주잖아. 짜증나게. 예. 그것도 똑같은 거야. 난 바카스 먹고 싶은데 알프스 먹인단 말이야. 예. 바카스는 무슨 강장제예요, 이름이. 그죠? 자양강장제죠? 그러나 여러분 가서 자양강장제 하나 주세요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죠? 바카스 주세요? 하면 그 아줌마가 그냥 바카스 없으면 알프스 먹이고 막 이러죠? 네. 자, 이게 바로 컨셉이 분명하면은 사람들이 딱 기억을 해버려요. 페덱스. 여러분, 페덱스의 컨셉은 뭐예요? 원래 페덱스는요, DHL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 전엔 UPS라는 애가 있었고요. UPS라는 애가 어떻게 했어요? 배송업체였죠. 예, DHL이 들어와서 컨셉을 더 분명하게 했어요. 어떻게? 우리는 UPS랑 달라요. 어떻게?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월드와이드라는 거예요. 우리는 월드와이드 전송. 그러니까 뭐야? UPS는 뭐 국내를 할 거면 월드와이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데 훨씬 우위점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내거나 뭐 미국으로 보내거나 이럴 땐 DH를 써라. 그러니까 페덱스는 어떻게 해요? 페덱스는 처음에 들어온 게 오버나잇이었어요. 오버나잇. 네. 아침에 붙이면 저녁에 붙이면 그 다음날 저녁에 배송해가지고 아침에는 아침 10시 반에는 책상 위에 놔준다. 이게 얘네들의 컨셉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때 그래가지고 오버나잇 페덱스라는 게 있었죠. 네. 지금은 더 크게 가고 있어요. 왜? 사람들한테 분명한 뭔가를 주는 거예요. 저녁에 아침 10시 반까지 올라갈 거는 UPS보다 DHL보다 페덱스가 낫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죠. 근데 그게 우위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버나잇 익스프레스라는 게 먹힌 거예요. 페덱스한테. 자, 그러면 컨셉과 차별화를 그러면 어떻게 기획해야 되느냐? 기존 컨셉에 대응해서 여러분 아마 오늘 가셔서 회사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렇다면 내가 컨셉을 하나 만들어야지 하면은 안 만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컨셉이 바퀴벌레화예요. 네. 다 컨셉이 있어요. 이 작은 약국 하나도 컨셉이 요새는 있어요. 브랜드라는 게 대중화되면서 다 이거 한마디로 그거예요. 병신 같은 컨셉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구호적인 컨셉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만 달라주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획해야 되느냐? 자, 컨셉 기획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해요? 남을 봐야 된다고 했죠? 남을 보면서 내 컨셉을 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컨셉을 짤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새로운 컨셉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컨셉 개발을 하면 시장이 열려요. 자, 어떻게? 반스앤노블이라는 게 있었죠? 반스앤노블이라는 건, 예. 집에 혼자다가 물 잠시가 그래요? 예. 자, 반스앤노블은요, 그 서점이었죠, 서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서점이었어요. 얘네들한테 컨셉을 갖고 들어온 애가 누구예요? 예? 누구 것 같아요? 반스앤노블은 오프라인 서점의 대명사예요.
그렇죠.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새로운 컨셉을 갖고 들어왔죠. 온라인이라는 컨셉을 얘가 처음으로 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아마존들이 생겼죠. 그러나 역시 1위는 아마존이죠. 왜? 처음으로 컨셉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IBM 컴퓨터. 여기서 컨셉을 가지고 살아남은 애가 있고요. 나머지는요, 다 컨셉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컨셉이 있어서 살아남은 애 하나. 델이에요, 델. 수많은 컴퓨터 회사들은 그냥 똑같은 컴퓨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IBM을 사요. 왜? IBM이 오리지널리티 같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델은 유통의 차별화를 했죠. 전화 주문, 맞춤 주문이라는 걸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밀러 라이트네. 밀러 라이트. 밀러 라이트는요, 미국산 여러분, 라이트, 뭐 이런 거 있죠. 라이트하고 뭐죠? 그걸 맥주를 뭐라고 하죠? 드래프트라고 하는 말도 있고, 뭐 이렇죠. 자, 밀러 맥주에서 옛날에 맥주에서요, 미국 시장에서 맥주에서 컨셉을 가지고 들어온 애가 누구냐면, 하이네켄이에요. 이게 최초 수입 맥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네켄이 딱 된 거예요. 이제 하이네켄이 그러니까 밀러가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밀러는, 이거 잠깐 밀러 얘기를 하자면, 밀러는요, 원래 고급 맥주였어요. 원래 밀러는 부자술이 먹는 술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잘 안 열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새 밀러는 미국 가면 노동자들이 먹는 거라고 그래요. 밀러 맥주는. 근데 밀러가 시장을 컨셉을 낮췄어요. 어떻게 낮췄냐? 밀러 타임이라는 거를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바에서 어느 날 9시 되면 밀러 타임 하면서 밀러 먹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밀러를 먹으니까 싸게 내려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밀러가 옛날의 컨셉이 없어요. 그렇죠? 자, 밀러 라이트, 이런 라이트 맥주에서는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 암스텔, 그러니까 수입산, 그러니까 국내산에서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건 수입산으로 가는 거예요. 수입에선 첫째니까. 자, 자동차에선 컨셉을 달리 들어온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중에 뭐가 있을까요? 뭐 세단에서 컨셉을 가지고 다른 컨셉을 가지고 나온 게 뭐가 있을까요? 뭐 RV 차량, 뭐 이런 거 있겠죠. 자, 그 중에서 하나가 찝이에요, 찝. 찝은 컨셉이 확 달라요, 세단이랑. 어떻게 달라요? 아까 그 문철희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죠. 찝차 타는 사람, 그 다음에 세단 타는 사람. 여러분, 찝차 살 때는 어떤 컨셉을 팔아요? 오프로드 막 이런 거죠.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찝프 차를 몰겠죠. 그 다음에 이 도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샥 빠지듯이 가고 뭐 이런 거는 뭐예요? 성공하는 비즈니스면. 여러분, 그래서 세단을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하는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컨셉도 다른 거예요. 저는 찝이에요. 제가 뭘 추구하는지도 아시겠죠?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BMW 뭐를 타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컨셉이랑 차랑 맞으니까 그 차를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그 다음 커피 업체에서 컨셉을 가지고 들어온 애가 뭐예요? 스타벅스라는 거죠. 컨셉을 갖고 들어와서 서로 프리미엄이라는 걸 하나 컨셉이라는 걸 들고 오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차별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두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이 보면 돼요. 차별화하는 거. 자, 컨셉 안에 차별화가 있죠. 여러분, 차별화를 만들어내도 컨셉이 만들어져요. 컨셉을 만들면 또 차별화가 되고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게임이에요. 자, 만약 내적으로요, 되게 역량이 강해요, 우리 회사가. 그러면 일단 컨셉 먼저 만드는 게 들어와요. 그리고 시장에다가 들이미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좀 약해요. 그러면 시장 상황을 보면서 차별화를 통해서 컨셉을 잡아버리면 돼요. 상당히 유동적인 사고를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컨셉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충족되지 않는 니즈를 통해서 내 컨셉을 잡으면 돼요. 시장에서 아직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러나 두 번째, 새로운 니즈를 창출해도 컨셉을 만들 수가 있어요.
차별화도 이룩해낼 수가 있고요. 첫째, 충족되지 않은 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서 한번 했죠? 회전 전동 칫솔. 그거로 또 충족되지 않은 게 뭐냐? 여러분, 오랄비 칫솔에 이렇게 줄거져 있는 거 있죠? 줄거져 이렇게 치게 하면 그게 없어지면 가를 때라는 거 알려주는 거 있죠? 그게 오랄비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거죠? 그게 뭐야? 얘네 컨셉이에요. 때를 알려주는, 갈아야 될 때를 알려주는 치약. 그게 이 제품의 컨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쟁적 우위점이 있죠? 선이 그어졌다라는 것만 해도 차별점이죠. 명백한 차별점이잖아요. 근데 경쟁적 우위점은 뭐예요? 왜? 이거 광고할 때 마모된 칫솔로 아무리 해봤자 이 몸에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시점을 알려주죠. 그게 바로 소비자로 하여금 오랄비, 이 선거져 있는 걸 사게끔 하는 우위점이라는 거예요. 자, 120에 80. 우리나라 고혈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고혈압자인데, 이게 딱 나오니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거 먹으라고. 이게 뭐예요? 저한테는 우위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차별화가 되죠? 여러분, 뭐야? 이런 거, 유산균에 뭐가 많잖아요. 뭐 있어요? 뭐 있죠? 미셸 박사님이 하시는 게 뭐죠? 헬리코박터 윌이라는 걸 듣죠. 윌은 다른 유산균이랑 컨셉이 다른 차별점이 뭐예요? 헬리코박터라는 거죠. 그게 다른 거 먹어도 헬리코박터를 제일 잘 죽인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쾌변은 뭐예요? 제일 똥 잘 싸게 해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니까. 그렇죠? 그게 쾌변이고, 또 뭐야? 이거는 뭐냐? 혈압발, 이거 뭐냐? 다르죠? 근데 혈압 차원에서는 얘가 경쟁적 우위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셉이 성공을 한 거죠, 얘도. 스냅풀. 스냅풀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른 과일 주스는 끈적거린다. 스냅풀은 안 끈적거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경쟁적 우위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여러분, 그냥 이게 스냅풀이에요. 여러분 컨셉이 차별화될 수 있는 이 스냅풀이고, 여러분 또 여러분이 뭐 다이어트 스냅볼이라고 만들었어요. 스냅볼이라고. 근데 그거는 이름은 다르죠. 그리고 그거 뭐냐, 케이스도 되게 골 때리게 만들었어요. 되게 달라. 근데 여전히 끈적거려. 그걸 그건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우위점이 분명히 존재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후럴스. 그럼 후럴스라고 아세요? 여기 가보신 분. 이 좋은 데를 안 가보셨어요? 나중에 돈 벌어서 꼭 가보세요. 후럴스는 뭐냐면 미국에 이게 전 세계 5번째로 큰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창업자가 뭐 야한 걸 좋아했는지 모르는데 후럴스라는 말 자체가 이 올빼미 눈이라는 소리예요. 속어로, 미국어로. 근데 후럴스라는 게 또 속어로 뭐냐? 여자 가슴을 말을 해요. 여자 가슴이 올빼미 눈만큼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후럴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가면은요, 요런 아가씨들이 서빙을 봐요. 후럴스라고 해가지고. 요런 아가씨들이 나와가지고 서빙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경쟁적 우위점이 있어요? 남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일단 맛도 좋아하겠지만 딱 가면은 볼거리도 많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할머니가 와가지고 뭐 먹을 테 이거보다는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뭐 드실래요? 서빙하는데 뭐 이래. 그걸로 힘입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후럴스라는 게. 또 미국에서 성공 케이스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거를 경쟁적 우위점으로 잡아서 뭘 하고 있느냐? CD, 게임, 비디오, 잡지 다 해요. 왜? 후럴스 거리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 미국에서 레스토랑 거기서 가면 승현 씨 같은 분 가면 이제 입 쫙 벌리고 볼 거 아니에요. 밥을 먹는지 뭘 먹는지 모르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남자들끼리 가서 제가 이쁘다 뭐가 이쁘다 그거를 보고 잡지를 내고요. 뭘 내고 계속 사업을 확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확대해 줄 수가 있느냐? 컨셉이 분명하니까 그래요. 컨셉이. 그냥 명료하니까. 만약 이 후럴스라는 게 그렇게 하면 너무 야하지 않을까? 근데 저렇게 약간 핫팬츠 입히지 않고 우리 위에만 그냥 나시 입히자. 이래도 안 됐을 거예요. 왜? 명료하지가 않으니까. 그렇겠죠? 자, 후럴스라는 또 사례가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포커스를 바꿔라. 사람을 초점으로 두면 또 컨셉이 보이고요. 기업에 초점을 둬도 컨셉이 보여요. 자, 사람을 초점으로 만든다라는 건 이거죠. 누보. 네? 자,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포도를 익고 나서 먹는데 익기 전에도 먹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컨셉 자체를 시장성을 보고 컨셉을 잡은 거죠. 그래서 보졸레 누보는 익지 않은 그 파란색 포도를 가지고 만든 포도주예요. 네, 그게 어필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게 컨셉을 잡고 있고, 만약 이 친구들이 만약 그 컨셉을 제대로 못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네, 떨떠름이 안 먹어 이렇게 돼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떨떠름한 맛이 더 좋다라고 인식을 해버리니까 이게 컨셉이 돼버린 거예요. 자, 초코파이. 초코파이는 컨셉이 뭐예요? 네? 정이에요, 정. 초코파이는. 여러분, 저도 엊그저께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제 클라이언트가 제가 뭐 서류 보고 있는데 저한테 오더니 초코파이를 하나 딱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정 이러더라고요. 가슴이 맹 초코파이 한 조각 받은 건데, 예. 이 대표 뭐 정이야. 근데 왜 초코파이가 정으로 느낄까요? 이게 애들 컨셉을 잡아서 그런 거예요. 왜? 초코파이 나오고 나서 혜태도 만들고요, 뭐 옷도 만들고요, 다 만들어요. 초코파이는요. 예. 근데 초코파이가 차별화는 맛도 뭐 이것도 아니라 정이라는 걸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캠페인, 초코파이의 정 캠페인이라고 그래요.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광고에서? 정 뜬 게 아니라 초코파이 뜨죠? 띵! 하고요. 네. 이런 게 이제 얘네들 컨셉. 스와치.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스와치는 시계의 컨셉을 시간을 말해주는 기계로 안 잡죠. 얘네들은 뭘로 잡았다고 했죠? 패션으로 잡았다고 했죠.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렸느냐? 바로 이런 캠페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스킨 캠페인이라는 거예요. 스킨. 이렇게 태투를 하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태투하는 거랑 시계 차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스와치는 그런 마케팅을 많이 하고 그게 자기네들의 컨셉으로 잡아요. 자, 바디샵. 바디샵의 컨셉은 뭐예요? 바디샵하고 여러분 더 페이스샵하고 미샤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디샵은 사회운동이 훨씬 더 강한 데고, 바디샵 매장에 있는 광고거든요. 이거는 그 프레그런트 워먼들 있죠. 네. 이 프레그런트 워먼들이, 그 임신녀들이 많은 나쁜 음식을 먹으니까 우리 여성이 많이 다치고 있다. 이게 뭐지? 이게 더 무서워. There are 3 billion women이 있다라고요. Who don't look like supermodel and only 8명. 그러니까 뭐예요? 슈퍼모델이 되기 위해서 여자들이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왜? 한마디로 말해서 바비 인형 같은 여자를 원하니까 여자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슈퍼모델. 그러니까 얘네는 뭐예요? 페이스샵이나 미샤 이런 애들은 이런 거 안 하죠, 잘. 네. 그게 바로 더 바디샵의 경쟁력 우위성이라는 거예요. 사회운동을 한다라는 거. 베네똥은 말 그대로 유나이티드 컬러죠. 다양성. 자, 다른 광고에 비하면 차별성이 딱 튀어나죠. 네. 그 다음에 우위성은 여기서 뭐예요? 얘네들이 이런 거를 사회운동으로 전개하죠. 네. 뭐 흑인 엄마가 백인 아기에 젖주는 거. 그 다음에 옛날에 뭐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그 옷. 이런 게 뭐야? 유나이티드 베네똥이 세상 그 자기네들 소비자한테 던지는 메시지예요. 네. 그게 바로 차별성과 경쟁력 우위성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뒷부분이 없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뭐예요? 질타의 대상에 받을 수 있어요. 차별화만 한다고 하면. 만약 차별화만 한다면 여성이 있죠. 네. 포르노를 보내버렸어. 그러면 차별화는 되죠. 그러나 경쟁력 우위성은 못 갖겠죠. 그냥 뭐 욕만 먹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만 화소 내가 접수한다. 네. 다음에는 7만, 8만이겠죠. 네. 경쟁력 우위력이 있죠, 이것도. 네. 화소가 높으면
화질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세븐업은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해요. 자기네 There's no cola like the uncola. 얘네들은 어떻게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 컨셉을. 칠성사이다 컨셉이 뭐예요? 칠성사이다 선전 보면은 언제나 그러죠. 자연처럼 막다라는 거죠. 깨끗하다. 그게 얘네들 컨셉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차별적 우위점은 뭘로 잡아요? 코카콜라랑 잡아요. 코카콜라는 먹으면은 칙하고 뭔가 입에 쩝쩝쩝쩝 붙는 느낌. 사이다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를 환타, 콜라, 칠성사이다 부르지 말아라. 우리는 언콜라다. 상당히 콜라를 유념해 두고 자기네들을 말하는 거죠. 왜? 콜라 시장이 거의 97%니까. 얘네들 한 3, 4%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컨셉과 차별화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키아라고도 하죠. 아키아는 스웨덴 그 가구점이죠. 미국에서 왔을 때 얘네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조립식. 아키아는 조립식으로 판매해서 가격을 내려버려요. 집에 와서 이렇게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얘네들의 컨셉이자 기존 가구 시장 업체들과의 차별화. 자, 컨셉을 그렇다면 이제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끝나고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컨셉이, 자, 정리를 해드리면, 자, 컨셉은 뭐라고 했죠? 그냥 성향적인 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도 컨셉은 아니에요. 회사에, 그러니까, 사업의 컨셉, 사업에 뭐뭐 한다고 하면, 우리 회사가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게 컨셉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그런 자원이 많다고 해서도 아니에요. 컨셉이란 분명히 비교할 만한 대상자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랑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달라야 돼요, 일단. 어떻게 다르냐? 본질적으로 달라야 돼요. 그리고요, 궁극적으로는 차별적인 우위성이 있어야 돼요. 달라서 내가 더 나아요. 이런 말이 명료하게 떨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본질성, 차별성, 그 다음에 뭐예요? 경쟁적 우위성, 그 다음에 명료성. 이 네 개를 다 갖추고 있으면 우리 회사는 컨셉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컨셉을 만들 때는 뭘 봐야 된다고 했어요? 돌아가는 걸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경쟁으로 잡혀있는 애들은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느냐.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인체공학 무슨 이동통신의 뭐라고 했어요. 근데 이미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왜? 두 개가 같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걸 잡고 그 다른 게 나한테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게 경쟁적으로 우위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다시 컨셉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컨셉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잡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먼저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 황희정 씨가 먼저 문화 IR 매니저라고 만약 했어요. 딴 사람들 그거 못해요. 왜? 그렇게 하면 처음엔 따라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컨셉을. 왜? 시장을 확대하려고. 그러나 1등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1등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잡으셔서 나의 컨셉 그리고 우리 회사의 컨셉을 분명히 잡으면은 사업계획이라는 부분이 모호한 게 분명하게 서요. 보통 투자 유치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너네 사업 아이템 말고 다른 회사도 많어. 이게 바로 떨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왜 내가 굳이 너네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돼? 그거는요, 우리 회사의 컨셉이 명확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회사는 본질적으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기술력은 본질성이 될 수 있죠. 그게 사람들한테 이런 식의 K사, S사와는 이런 식의 다른 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이것 때문에 우리 제품을 사고, 그리고 그 모습은, 여러분의 컨셉은 슬로건이나 어떤 비주얼적 로고나 아니면 회사의 기타 등등으로 아주 뚜렷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페덱스처럼, 자, UPS는 그냥 나왔죠. 월드와이드라는 개념으로 분명하게 줬죠, 사람들한테. 월드와이드. 오버나잇 서비스, 페덱스. 이렇게 분명하게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용을 안 하거나 찾지를 못하거나 인식을 못해요.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자, 컨셉 기획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컨셉을 뭐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혹은요, 컨셉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땐 어떻게 기획해서 그 컨셉에 그 논리를 잘 만들어주냐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컨셉은 이겁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는 우리가 5분 후에 또 컨셉 기획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